안녕하세요. 동안의 유지를 위한 홈케어와 또는 그 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지금부터 공유해 드릴게요. 이 동안에 대해서 되게 연구를 많이 하거든요. 이 동안을 유지를 하려면 동안의 조건이 되는 그 조건들을 계속 맞춰줘야 돼요. 여러분들도 꼭 이런 정보는 아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을 제가 브이로그 형식으로 이렇게 추려봤어요. 일단 제가 지난주에 했던 것 중에서 제일 큰 이슈는 바로 헤어 클리닉입니다. 두두둔. 남들 보기에는 여전히 제가 숱이 많고 뭐 하지만 그 숱이 많아도 빠지면 안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여기 이게 이렇게 들어 올리면 여기가 보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원래 제가 여기 되게 새카맸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여기가 이렇게 같이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동안의 요소에서 어긋나는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각이 지죠. 그리고 여기 그 왜 우리 가르마 주로 타는 부분들이 여러분 탈모처럼 이제는 여기가 자리를 아예 잡아서 이렇게 보이는 거 아시죠?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계속 털을 내려놔서 그렇지 여기도 비어요. 항상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이렇게 털을 내려놔요. 그리고 저는 흰머리 때문에 뿌연만 하지 다른 거는 일체 머리에 손을 안 댔었거든요, 그동안. 근데 이제는 탈모 관리를 시작해야겠더라고요. 탈모 관리가 있을 때 준비를 해놔야 된대요.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우리 집에 대머리가 있고 이런 거는 아니어서 그전엔 탈모는 나의 인생과는 거리가 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이가 들면 어쨌든 탈모라는 게 누구나 오잖아요. 노화니까. 근데 남들은 정말 여기가 뚜껑이 다 열리는 정도의 탈모가 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저처럼 숱은 많지만 이 노화로 인해서 같이 빠지는 이런 부분들 이런 게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있는 사람일수록 관리를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서 지금도 사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관리를 열심히 해주려고요. 그래서 저 헤어샵 원장님도 그러는데 탈모 관리는 있을 때 하는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완전히 유전적인 탈모들 있죠. 부모님이 대머리거나 막 이래서 일찍부터 탈모 관리를 시작하신 분들은 확실히 이게 완전 탈모가 되기까지 이게 시간이 조금 미뤄진대요. 한 3, 40대 되면 다 뚜껑이 벗겨지는 게 정상인데 그 부모님 유전자가 그 머머리면 근데 일찍부터 아예 막 20살, 막 10대 때 이때부터 관리를 시작한 분들은 그 뚜껑이 완전히 다 열리는 게 시간이 늦춰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탈모라는 거는 피부랑 마찬가지예요. 왜 제가 여러분 보톡스는 꼭 하셔야 돼요. 주름엔 보톡스, 주름엔 보톡스 막 이렇게 항상 캐치프라이즈처럼 외치는 것처럼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뭐든지 사건이 발발하기 이전에 예방을 해주는 게 필수입니다. 머릿결이 상하는 건 사실 괜찮아요. 잘라내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두피가 상한단 말이에요.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 염색약이 발암 물질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여성 유방암이라던가 그런 발암의 요인이 된다.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보고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해나도 마찬가지래요. 그게 뭐 비건이라고 해서 몸에 다 좋은 게 아니지요. 비건도 비건 나름인 거니까. 제가 한 거는 5단계 클리닉이고요. 이 당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다르지 않나요? 벌써 엔젤링이 이렇게 딱 생기고 항상 이렇게 윤기가 딱 보이죠? 머리가 굉장히 매직 스트레이트한 것처럼 엄청 차분해졌어요. 이게 시술한 지 2, 3일째 되는 날 머리를 감은 거였거든요. 이게 그 약이 침투되는 시간이 있어서 찐머리로 그대로 가지고 있으라고. 약이 침투되는 것 때문에 초갈분을 더 넣어놔서 그게 빠지면서 머리가 이렇게 좀 떡진 것 같은 게 한 2, 3일 지속이 된대요. 그래서 좀 버티라고 했는데 이제 좀 버티다가 저 내일 또 미팅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머리를 감았거든요. 근데도 머리가 벌써 매직한 것처럼 굉장히 여기 손상되지 않은 부분들은 벌써 다르죠. 염색해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이 큐티클이 끝에가 상하면 얘네가 머리가 찡 늘어지거든요. 제 머리가 그랬거든요. 근데도 지금 큐티클이 늘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말 짱짱해요. 먹여놓으면 벌써 머리가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찰랑하면서 약간 묵직한 그런 느낌이 있더라고요. 고주파 레이저로 홈케어를 또 했어요. 고주파 레이저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 중인데 고주파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매일 하면 안 되는 레이저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만 하는 게 권장 사항이고, 그리고 고주파 레이저의 특징은 얼굴에 뭘 바르지 않은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품빨 없이 진짜 그 내 피부를 내 피부를 탱탱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확실히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써마지도 뭐 하기는 했지만 관리 차원에서 그 RF 레이저를 했더니 뭔가 굉장히 되게 더 탱글탱글해 보이는 느낌은 있는데, 느낌만 있어요. 느낌. 아직까지, 왜냐면 얘네를 제가 테스트를 해도 일주일에 한 번밖에 테스트를 못하기 때문에 지금 막 되게 이렇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자세히 설명은 못 드리겠어요. 근데 단지 그거는 있죠. 아무래도 열 자극이 들어가니까 뭔가 이렇게 얼굴이 혈액순환이 되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괄사로 림프 순환도 시켜주면서 혈액순환도 깨하는 것처럼 그렇게 고주파 레이저 홈 디바이스로 얼굴의 혈액순환을 이렇게 활성화시켜주는 것도 나름 그 측면에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테스트가 더 해봐야 되는 실정이라 아직은 이렇다 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날씨가 굉장히 건조하잖아요.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요즘 굉장히 유행하는 글로시한 그 립이 다시 유행이에요. 그래서 왜 우리 이렇게 이 바세린 먹여놓은 것처럼 틴트도 유행인 것 같아요. 근데 광나는 피부의 유행에 맞춰서 이 입술도 같이 광이 나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탕후루 틴트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어제 올리브영을 또 가서 한참을 테스트하다가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이제 중후반 가시는 분들, 앞으로 50 바라보시거나 50 넘으신 분들은 그 탕후루 입술 같은 그 글로시한 메이크업을 안 하잖아요. 우리는 좀 매트하게 하죠. 요즘은 그 매트한 립을, 이 색깔은 매트한데 거기다 탕후루 그 번쩍거리는 그 질감을 그렇게 살리는 게 포인트예요. 제가 동안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유행과 동떨어진, 그렇다고 막 그 10대, 20대들이 하는 그 메이크업을 다 똑같이 따라 하면 그게 더 나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주책 바가지 할망구 같이 보일 수 있는데, 그거랑 같은 결은 맞춰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입술 틴트를 올리브영 가서 서가지고 계속 다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10대, 20대를 겨냥한 마케팅을 위주로 하는 회사들에서 나온 제품과 아무래도 우리가 쓰는 막 그런 바비 브라운이라던가 아니면 뭐 샤넬이라던가 이렇게 좀 중고가의 브랜드 아니면 고가에서 명품 브랜드, 요 정도가 발현해내는 색상과는 정말 차이는 있더라. 네. 막 함부로 막 그 정말 9,000원짜리 막 세일해서 9,000원짜리 10,000원짜리 이런 거는 유행이니까 한번 해보세요라고 소개는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면 이게 스킨이랑 다르게 립 제품은 그 정도의 구현을 해내는 게 아직까지는 수입 화장품을 못 쫓아온다. 그거를 다시 한번 느끼고 왔습니다. 테스트를 하면서 제일 괴리감이 느꼈던 건 뭐냐면, 이 화보에서 나오는 모델의 입술과 내 입술의 발색이 다른 것도 물론이거니와 뭔가 되게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이 느낌이 실제로 발랐을 때 이 느낌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스킨케어 같은 경우는 사실 요즘 다들 막 그 어느 정도는 다들 물광 피부 이제 하시고 제품들도 워낙에 국산들도 워낙에 좋고 막 K뷰티 난리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모델 컷이나 일반인 컷이나 막 그렇게 되게 차이는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립스틱은 확실히 발색을 위해서 이게 쨍한 조명에서 찍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정말 차이가 나는 부분이 뭐냐면 입술 볼륨의 차이였어요. 그러니까 입술이 아직까지 어린 친구들이라던가 아니면 얼굴에 기본적으로 살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입술도 이렇게 통통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지처럼 이제 나이가 들기 시작하면 입술에 이렇게 세로주름 잡히는 거 보이시죠? 이 세로주름이 노화의 상징이죠. 저는 전에 여기 자꾸 세로주름이 껴서 그게 너무 보기 싫어가지고 한동안 막 안 웃고 다니고 막 그랬던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막 보톡스 맞고 막.
그래가지고 여기 세로주름을 예방했거든요. 그때도 제가 만약에 그때 예방을 안 했으면 여기 세로주름이 벌써 이렇게 다져가지고 할머니처럼 그 왜 그 미국 드라마 이런데 아니면 동화책 보면 호호 할머니 머리에 이렇게 캡 쓰고 뜨개질하면서 난로가 옆에서 여기 입술 세로주름 막 이렇게 진 할머니들 있잖아요. 그렇게 주름이 잡혔을 텐데 제가 그건 초기 대응은 되게 좀 빨리 해서 그나마 다행으로 여기에 세로주름은 없앴어요. 물론 약발이 떨어지면 나올 거예요. 주름은 한 번 생기면 없어지진 않아요. 대신 그 주위에 피부 조직을 팽팽하게 당겨줘서 그 피부가 주름이 드러나지 않게 해주는 것일 뿐이지. 근데 이 입술도 세로주름이 이렇게 자글자글 끼면서 사진을 제가 딱 찍었더니 그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델 컷은 세로주름이 없어. 팽팽해. 그러니까 볼 있죠. 이런 거랑 똑같은 거죠. 여기 얼굴에 이렇게 광 나는 것처럼 광이 나는 게 그냥 광만 나서 이쁜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 굴곡이 광이 보세요. 굴곡이 없죠. 그냥 이렇게 동그랗잖아요. 굴곡이 없이 되게 완만하죠. 그러니까 이게 동안의 포인트거든요. 근데 제가 그동안 입술에 대해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고 있었다. 왜냐? 사진을 찍었더니 그 어린 모델들의 입술과 왜냐면 저는 입술 필러 맞아내고 되게 많이 물어볼 정도로 입술이 나름 예쁘다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입술 부심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요번에 그 발색샷을 찍어보면서 확실히 느꼈어요. 아, 입술에서도 노안의 티가 나는구나. 이게 노화의 티가 너무 나는구나. 그래서 관리를 해줘야겠다. 그래서 입술이 이 주름 관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가. 요만큼은 당겨져도 벌써 다르죠. 이렇게 주름이 있는 거랑. 그리고 입술 주름도 모든 주름이 마찬가지로 건조하면 주름 생기는 거. 그래서 지금 오늘도 계속 이렇게 립밤 갖고 다니면서 계속 발랐거든요. 근데 립밤은 어디 갔지? 근데 립밤은 사실 유리아주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록시땅은 그다지 별로. 록시땅은 얘는 기본적으로 원재료가 시아버터잖아요. 근데 시아버터는 이렇게 두껍기는 해도 촉촉한 맛은 구현해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열심히 발라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공유까지 부탁드려요.